안녕하세요. 번개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그림책은 주제가 있어요. 이것은 나눔에 관련된 그런 그림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둘의 학교는 아주 엄마들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모토가 있어요. 뭐냐면 잘 키워서 남 주자.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배워서 남을 주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이나 주신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파이프 통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도 재미있고 또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정보를 주는 것도 원하실 수 있고 다양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나눔에 관한 책들을 아이들하고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저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만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 명 있더라도 이 사회가 벌써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주의화 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문화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같이 하는 것, 공동체, 그리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배워야 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놀아야 하고 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연합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서로 같이 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들이 커서 선한 리더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꼭 읽어주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되게 따뜻하지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할아버지의 숲이라는 책이에요. 그림이 일단 굉장히 따뜻하고요. 이 책은 그림을 보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어요. 잔잔한 그림책이라서 그냥 스토리만 읽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할아버지의 숲 조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유 배달부가 가져다 준 우유를 마시고 밖에서 사온 빵을 먹은 다음엔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며칠이고 흘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할아버지가 아주 어두운 곳에 앉아 계시고요. 혼자 앉아 계시고요. 간단하게 먹은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화병에 화초의 꽃들은 다 말라서 떨어져 있어요. 이쪽엔 불도 켜지 않았어요. 굉장히 외롭고 상심해 계신 할아버지를 느낄 수 있죠? 어느 날 아침 집에서 깬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따끈한 수프가 먹고 싶군. 할멈이 만들어주던 동그랑땡 수프가 먹고 싶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장을 봐고 오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 때처럼 만들어 보세요. 할멈은 노래를 흥얼거렸지. 보글보글 끓는 물에 동글동글 고기를 빚어서 퐁당.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리고 버터도 조금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프를 똑같이 그렇게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똑똑똑 발소리가 들고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쥐 3마리가 서 있었어요. 아, 맛있는 냄새. 생쥐들이 콧구멍이 발름발름 움직이면서 배가 고파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접시에 스프를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아,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냄비에는 스프가 그래서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나눠주고 나니까 자신은 먹을 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러고는 또 스프 남은 그 스프를 조금의 스프를 드시고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상하다. 할머니 만들어준 스프는 훨씬 더 맛있었는데 말이야. 뭐가 다른 거지? 할아버지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할아버지는 스프를 끓일 때 생쥐들이 놀러 올 것을 찾아올 것을 또 생각해서 생쥐들 목까지 생각해서 스프를 조금 더 만드세요. 그림에서 보면 냄비가 크기가 다른 냄비들이 쭈루룩 있어요. 할아버지가 점점 큰 사이즈의 냄비를 사용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이제 스프를 끓여요. 다 스프가 끓여지자마자 또 토토독 발소리가 들리고 똑똑똑 하면서 생쥐들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고양이하고 같이 왔어요. 이 또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생쥐들이 오고 그 뒤에 고양이 다음 등장할 다음 타자의
조금의 일부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으세요. 할아버지 얼굴도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런 생쥐하고 고양이가 같이 나들이를 하다니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린 사이좋은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맛있는 스프를 같이 나눠 먹자고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쥐와 고양이가 맛있는 스프를 먹어요. 이제 고양이를 예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또 스프가 또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조금 남은 스프를 드시면서 아이고 좀 더 많이 만들 걸 그랬어 하시면서 스프를 드세요. 그런데 또 갸우뚱하세요. 이상하다. 할머니 만들어준 스프는 훨씬 더 맛있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또 고민에 빠지세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다 보면 냄비의 사이즈도 달라지지만 할아버지 방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시들어 있던 화초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할아버지는 또 이제 스프를 만드세요. 고양이를 생각해서 조금 더 많은 스프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요리했던 레시피에 빠져있던 재료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스프를 더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또 할아버지 예상과 달리 또 누가 등장하냐면 고양이가 이번엔 개를 데리고 와요. 같이 나눠 먹자고 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이 친구들에게 이제 스프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많은 스프를 점점 더 큰 통에 만들기 시작하고요. 화병에는 드디어 새로운 꽃이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가장 큰 통을 사용해서 이제 스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아지 주인, 개의 주인이었던 아이가 찾아와요. 할아버지가 예상을 해서 더 많이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들어와서 같이 먹자라고 하셨는데 남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면서 외쳤어요. 얘들아, 숨바꼭질 그만하고 나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스프를 주신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르르르 9명의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쥐 3접시, 고양이 1접시, 개에게 1접시, 아이들 첫 번째 있던 아이까지 10접시, 모두 15접시. 할아버지는 접시에 스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끌벅적. 그리고 집안은 아주 환해졌고요. 꽃의 수도 늘어났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말할 것도 없이 밝아졌죠. 그리고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국에 할아버지는 이 엉망진창이 된 난장판이 된 집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맛있군. 이제야 할멈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이 나는구나. 그래, 내일은 모든 냄비에 스프를 끓여야겠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할아버지는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눠 먹고 같이 먹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 그래서 할아버지의 삶도 나눴는데 불구하고 훨씬 더 행복해지는 그 비밀을 할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죠. 스프의 레시피의 가장 중요한 비법을 할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활짝 웃으며 사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가 어른들 책 중에서 오베라는 남자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들은, 아버님들은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베라는 분도 부인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귀찮은 이웃들이 자꾸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뭘 물어보기도 하면서 자꾸 할아버지의 계획에 방해를 받아요. 나중에는 결과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할아버지처럼 아마 행복한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책도 한번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었고요. 나눔에 대해서 할 때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사실은 뭐 3세가 됐든 2세가 됐든 또는 60세가 됐든 이 책은 다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쉬운 책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책은, 그런데 이 책은 저희 아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에요. 10살 된 아들이 읽고 있는데요. 자꾸자꾸 초인종이 울리네. 이 책은 굉장히 그림도 재미있고요. 처음에 과자 쿠키를 엄마가 구워주셔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벨이 울려요.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만드신 과자는 12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12개를 2명이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6개씩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친구가 초인종이 울면서 찾아오죠. 4명이 됐어요. 그러면 4명이니까 12개니까 3개씩 나눠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2명이 초인종이 또 울리면서 또 찾아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12개를 각각 한 개씩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먹으려는 순간에 또 초인종이 울려요. 그래서 잠깐 문을 열지 말고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쁜 보상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책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아이들이 한 번도 이거를 못 나눠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찾아오면 몇 개씩 나눠 먹으면 되겠네. 또 찾아오면 몇 개씩 나눠 먹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눠 먹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몇 개 남았는데 우리 몇 개밖에 못 먹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당연스럽게 나눠 먹는 모습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누구가 뭐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나중에 큰 접시에 많은 그 간식을 받았을 때 친구가 오면 자연스럽게 나눠 먹는 것들을 아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고학년 친구들, 이 책은 저희 큰아이가 읽고서 굉장히 저희 둘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책이에요. 이거는 울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에요. 너무 감동 깊은 책인데요. 노란 샌들 한 짝. 난민촌 소녀들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예요. 노란 샌들 한 짝.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샌들을 한 짝씩 신고 있어요. 어떤 사연일까? 이제 난민촌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호 물품을 받게 되죠. 소녀들이다 보니까 예쁜 신발을 신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둘이 동시에 이 신발을 잡아요.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른들 같으면 어쩌면 싸웠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뭔가로 바꿀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소녀들은 한 짝씩 나눠 신기로 해요. 그리고 하루는 누가 신고 하루는 누가 신고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난민촌이라는 불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정을 싹 틔우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한 친구가 이제 외국으로 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돼서 이 난민촌을 떠나게 돼요. 그때 이 노란 샌들 한 짝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통해서 저는 저희 딸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현재도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신발에 대해서 소중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가진 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가지면 그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현재도 시리아나 이 많은 국가들이 전쟁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삶을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간디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일화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신발 한 짝을 아주 급하게 기차를 타다가 떨어뜨리고 가요. 근데 간디 선생님이 아마 다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어린 시절에 간디가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밖으로 던져요. 왜냐면 그 당시 인도나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난 신발 한 짝 갖고 있고 저 사람도 신발 한 짝 갖고 있으면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내가 던져줌으로써 누군가의 신발 한 켤레를 갖게 돼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거를 읽고 나서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입장도 생각하지만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한번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는 감동적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4권을 소개해 드렸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